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립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12년 특례 후기 전교육과정 해외 이수자 전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년 특례 21학년도 후기 원서 접수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그렇죠? 대부분 이제 3월이나 4월 정도에 원서 접수 하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아마 서류 준비, 자기소개서나 학업 계획서 등등에 대한 준비로 아마 분주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그리고 또한 이제 7월서부터 진행이 되어지는 2022학년도 전기에 대한 대비도 지금서부터 아마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2021학년도 후기에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드리게 될 거고,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시점에서도 2022학년도 전기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아울러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시는 것처럼 이제 2021학년도 후기의 원서 접수 일정은 아직은 이제 대학의 요강이 발표가 되어진 게 서울대학교만 요강이 발표가 되어졌고, 나머지 대학들은 아직 요강이 발표가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전년도의 원서 접수 일정을 토대로 해서 대략적으로 이해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서울대 같은 경우는 3월 2일서부터 원서 접수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연세대학교는 3월 16일서부터 4월 9일까지, 요거는 전년도가 그렇게 되는데 아마 대부분 이제 2022년도하고 일정이 좀 비슷하게 진행이 되어질 거라고 예상이 되어지긴 하지만, 대학들마다 원서 접수 일정이 약간 차이가 있을 수도 있어요. 요강이 발표가 되어지면. 자, 연세대학교는 3월 16일부터 4월 9일이고, 고려대학교가 3월 17일부터 4월 16일, 성균관대는 3월 16일부터 3월 26일, 서강대학교는 4월 26일부터 21일부터 4월 24일, 그 다음에 한양대 4월 13일에서 5월 6일, 중앙대 3월 30일에서 4월 27일, 한국항공대는 3월 9일에서 4월 27일이 1차고 2차는 4월 27일에서 6월 9일입니다. 대부분 3월과 4월 정도의 원서 접수 일정을 가지고 있다 보시기 때문에 지금부터 서둘러 준비하시게 되고, 합격자 발표는 대부분 6월 정도에 발표가 이루어진 거고요. 등록은 7월 정도에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9월에 신입학하시는 경우에 해당이 되고, 후기에 원서 접수를 하는 학교들은 서울대부터 시작해서 항공대 정도의 학교들이 후기에 원서 접수를 하는 학교들이고, 그 나머지 대학들은 후기 원서 접수를 진행을 하진 않습니다. 모집 인원과 지원 인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시는 것처럼 12년 특례는 정원 외 선발이죠. 그러니까 정원 내 선발 같은 경우는 3년 특례가 정원 내 선발인데 12년 특례는 정원 외 선발이기 때문에 대학에서 구체적으로 몇 명을 뽑는다 라고 모집 인원이 정확하게 공지가 되어져 있고, 10명, 그럼 정확하게 10명을 뽑는 게 아니거든요. 정원 외 선발은 어떤 거냐면 대략적으로 정해져 있죠. 모집 인원의 약 2%, 모집 인원의 5% 정도를 정해놓긴 했지만, 학생이 가지고 있는 학업적인 역량이라든가 또는 지원하는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적합성들을 고려해서 더 뽑을 수도 있고 덜 뽑을 수도 있어요. 꼭 명심할 점은 뭐냐면, 정원 외 선발은 대략적으로 5%의 모집 인원이 정해져 있긴 하지만 더 뽑을 수도 있고 덜 뽑을 수도 있다는 거죠. 뭐에 따라서 학생이 가지고 있는 학업의 능력과 학업의 적합성을 가지고 고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서울대학교 경영학과인데 서울대 경영학과에서 이번에 뽑으려고 예상하고 있던 학생의 숫자가 예를 들어 10명을 뽑으려고 한다. 근데 그 10명의 학생을 뽑으려고 하는데 해당 연도에 지원한 학생들이 학업적 역량이 우수하고 또는 경영학과와 관련된 학업 적합성이 매우 우수하다고 판단되면 10명이 아니라 12명, 13명을 뽑을 수 있는데, 만약에 지원한 학생들이 학업적 역량과 우수성이 대학에서 판단할 때 적합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면은 10명이 아니라 5명, 6명을 뽑을 수도 있어요. 이게 바로 정원 내 선발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기 때문에 잘 아셔야 되고, 정원 내 선발이라고 하는 2년 특례, 3년 특례 같은 경우는 아시는 것처럼 모집 정원 내에서 학생들끼리의 경쟁을 통해서 최종 합격자가 나오는 거거든요. 10명을 뽑겠다고 하면 대부분 대학에서 10명을 뽑으려고 하죠. 그렇죠? 더 뽑는 일도 없고 덜 뽑는 일도 대부분 없습니다. 근데 정원 외 선발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선발 인원의 변동수가 발생이 되어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명심할 점은 뭐냐면, 대학에서 어떤 애들을 뽑는다? 첫 번째, 학업적 우수성이 있는 학생들. 두 번째는 학과적 적합성과 학업 발전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지는 학생들을 뽑는다는 거예요. 가고 싶다고 해서 뽑아주는 게 절대로 아니다. 이 점을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데, 대략적으로 우리가 모집 인원을 보면 요거는 이제 2019년도, 2020년도의 전기 선발 인원이죠. 3월 입학의 선발 인원을 우리가 자료조사를 통해서 보니까 서울대학교는 2019년도에 70명을 3월 입학해서 뽑았는데
2020년도에는 51명 정도를 꼽은 거죠. 그러면 서울대학교 전체 인원은 뭐라고 볼 수 있냐면 약 100에서 140명 정도를 전기와 후기에서 12년 특례 학생들을 선발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연세대 같은 경우는 156명에서 176명, 고려대는 98명에서 126명. 여기서 보는 것처럼 2019년도, 20년도로 가면서 모집 인원의 변동폭이 크죠. 그렇죠. 왜냐하면 대부분 3년 특례는 정원이 68명, 그럼 68명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렇죠. 정원이 대부분 모집 인원의 2%로 대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연도마다 모집 인원이 큰 폭에서 변화가 있지는 않고 대부분 연세대 68명 그러면 2019년도 68, 2020년도 68, 2021년도 68명을 뽑아요. 12년 특례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모집 인원의 변동이 많이 발생이 되는 거죠. 모집 인원이 변동이 발생되는 이유는 뭐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학업의 우수성, 두 번째는 지원 학과에 대한 적합성, 이 부분에 따라서 해당 연도에 모집 인원이 좀 많아질 수도 있고 적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서를 쓰시게 되어질 때 가고 싶은 대학이나 가고 싶은 학과에다 원서를 쓴다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학업적 역량에 적합성이 있어야 된다는 점을 꼭 이해하셔야 됩니다. 서강대학교는 아무래도 이제 학교 자체가 모집 인원이 적기 때문에 36명에서 43명 정도 되고, 성균관대는 159명, 151명, 한양대 173, 191, 중앙대 61명, 66명 정도 되고요. 이화여대는 23명, 33명. 그 다음에 경희대는 130명, 147명인데 경희대 같은 경우는 대학에서 모집 인원은 147명인데 실제 등록 인원은 그거보다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12년 특례가 3년 특례보다 장점은 뭐냐면 3년 특례보다 조금 더 대학을, 상위권 대학을 좀 쉽게 갈 수 있다. 이런 점에 장점이 있긴 한데 단점이라고 하면은 3년 특례를 선발하는 대학은 대부분 전국의 모든 학교들이 3년 특례를 선발한다고 한다면 12년 특례가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의 폭이 서울대부터 시작해서 경희대나 외대 정도까지의 라인에서 끝난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이 한정적일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여기서 지원하는 학과가 한정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서울대나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중양대 정도의 상위권 학과에서 결국 학생들이 몰리는 현상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12년 특례로 원서를 쓰면 다 붙는다? 절대로 그렇지 않죠. 12년 특례를 해서 불합격하는 학생들도 상당히 많다는 점. 특히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건 12년 특례는 12년 특례 학생들끼리의 경쟁을 통해서 불합격하는 사례가 많고, 상위권 대학교, 상위권 학과에 그만큼 합격이 어렵다는 점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런 점들이 우리가 12년 특례가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이라는 거죠. 결국은 한국 외대나 경희대 밑으로는 사실상 12년 특례를 선발하는 대학들이 별로 많지 않다는 거죠. 모집 요강에는 선발한다고 나와 있지만 대학에서 학생을 선발해서 가르칠 수 있는 여건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방에 있는 어떤 대학교가 중어중문학과에 중국에서 12년 과정을 이수하고 난 학생을 선발해.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학생이 걔 혼자야. 그러면 그 학생과 다른 학생들끼리 학력 차이가 많이 발생이 될 거 아니에요. 그걸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또 교수님들도 그만큼 학생들을, 그런 12년 특례 학생들을 가르친 경험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있다 보니까 결국은 뭐냐면 상위권 대학 쪽으로밖에 선발하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더 철저하게 잘 준비하셔야만 상위권 대학교 희망하는 학과 쪽에서 합격을 하실 수가 있다. 이 점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의학 계열에 대한 지원 현황인데, 물론 의학 계열은 12년 특례에서 서울대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대학들은 9월 입학해서 선발하지 않고 대부분 다 모든 학교들이 3월 입학해서 선발하는데, 아마도 올해의 22학년도 전기 모집을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죠. 왜냐하면 더군다나 약대가 들어오면서 의학 계열의 모집 인원이 훨씬 더 많아지는 형태이기 때문에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고, 약대를 선발하는 대학들은 일부 모집 인원이 확정이 되어진 학교들은 연세대를 포함해서 인원이 공지가 되어져 있는 학교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학교들은 아직 인원 공지가 안 되어져 있고, 하지만 대략적으로 약학대학 선발하는 대학들은 의과대학에서 선발하는 대학들, 의과대학을 선발하거나 치과대학을 선발하는 대학, 그리고 그 대학의 모집 요강을 대부분 따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연세대 같은 경우는 당연히 약대 선발 인원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한양대학교도 성균관대도 약대 선발 인원이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이런 대학들이 약대를 선발할 거라고 예상이 되어지는데, 의학 계열은 보통 보면 경쟁률이
모집 인원 2명, 모집 인원 2명이라고 하는 것은 3년 특례의 모집 인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12년 특례가 3년 특례보다 모집 인원이 조금 더 많다고 보시면 되는데 대략적으로 연세대학교 의학과에서 3년 특례 모집 인원이 2명이다 라고 보면 12년 특례의 선발 인원은 2명에서 3명 정도 되어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대부분의 학교들의 경쟁률이 한 20대 1, 15대 1 정도의 경쟁률을 보여주고 있는데 2021에서 21년도로 가면서 일부 학과들은 경쟁률이 많이 몰렸고 일부 학과들은 경쟁률이 다소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22학년도 전기 모집에 맞춰서 의대나 치대나 약대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지금서부터 학생이 가지고 있는 학력 지표를 바탕으로 어느 대학교 어떤 학과에 합격 가능성이 있는지 판단하셔야 되고 그리고 앞으로 준비해야 되는 소리와 과정은 무엇인지 그리고 또한 각 대학별 전형 방식에 맞춰서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계획을 짜셔야 돼요. 이런 소리평가 전형들은 과정 중심의 입시라고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과정을 철저하게 준비하셔야지 나중에 5월이나 6월 정도 가서 그때 가서 대학 판단하면 결국 모든 게 다 끝났죠. 중간 과정에서 서류를 준비하고 좀 더 자신의 어떤 스펙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사라지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지금서부터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대학별 전형 분석을 보시게 되어지면 서울대학교는 2020년도 전기에서는 70명 정도를 선발하게 되어지는데 후기에서도 약 비슷한 정도의 인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자격 조건에서 보시면 언어 능력 증빙이 한국어 토픽 성적이 3급 이상이고요. 영어는 토플은 IBT 80점 이상인데 특히 한국어 성적은 3급, 토픽 성적을 3급을 요구하는 학교도 있고 4급을 요구하는 경우도 5급을 요구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리고 또 토픽 성적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실은 학생들이 토픽 시험을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전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토픽 성적을 제출하지 않도록 어학 관련 입증 서류를 제출하지 않도록 하는 학교들도 있는데 사실은 한국의 대학을 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3년 특례가 아니라 12년 특례라고 하면 대학에서 가장 걱정하는 부분들은 이 학생을 뽑아서 얘가 한국에 와서 공부를 잘할 수 있을까? 이걸 걱정하거든요. 그 과정에서 첫 번째 필요한 게 한국어 구사 능력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토픽 성적은 사실 만약에 설령 다음에 2022학년도로 가면서 일부 학교들이 토픽 성적을 제출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12년 특례로 대학을 가시려고 하시는 분들, 상위권 대학을 가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토픽 성적을 갖춰야 돼요. 토픽 성적은 하나의 중요한 자신의 학업적 역량과 능력을 보여주는 지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를 보게 되어지면 연세대는 지금 전형 방식이 1단계에서는 소리평가 100% 해서 고교 성적 및 고교 재학생에 취득한 학력평가 자료를 받고 2단계에서는 소리평가 2단계에서는 이때 자기소개서나 중학교 성적을 받아요. 그렇죠? 이렇게 진행하게 되고 2022학년부터는 이렇게 다단계 전형으로 하지 않고 일괄 합산 방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일괄 합산 방식으로. 제출 서류는 우리가 토픽을 5급을 필요로 하는 경우는 의대나 치대나 간호대나 약대 같은 경우는 토픽 성적 5급을 요구하고 일반 학과는 토픽 성적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고려대학교는 98명을 2020년도에 선발하게 되어졌는데 고려대학교는 어학능력 자격 조건에서 한국어 토픽 성적 소유자 이걸 뽑는데 2022학년도부터 자기소개서가 폐지가 되어져요. 그리고 어학 자격 능력 기준이 폐지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2021년도 이번에 후기잖아요. 그렇죠? 이때도 토픽 성적을 제출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토픽 성적이 없다. 또는 토픽 시험을 보기가 어렵다. 라고 하면 토픽 성적 없이도 제출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맞고 대신 토픽 성적이라는 게 중요하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왜? 12년 특례. 그러니까 외국에서 전교육 과정 또는 태어나서 오랜 기간 동안 외국에서 있었던 학생들이 한국 대학에 오는 거고 한국 대학에 와서 공부를 하는 과정에 제일 중요한 건 한국어 능력이 돼야 대학 생활도 재미가 있고 학교 공부도 따라갈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학생이 한국어 구사 능력이 매우 뛰어나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요소는 첫 번째는 토픽 성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고 두 번째는 자기소개서죠. 자기소개서를 통해 가지고 이 학생이 가지고 있는 한국어 구사 능력을 보여줘야 되는데 고려대학교는 2022학년도부터 자기소개서가 폐지가 되어져요. 그럼 이제 12년 특례는 사실은 자기소개서가 폐지가 되는 게 꼭 좋은 건 아니거든요. 자소서가 폐지가 되어지면 일부 학과에서 뭐가 강조가 될 가능성이 높냐면 면접이 강조될 가능성이 있어요. 면접이.
그러니까 자기소개서가 폐지가 되어지고 면접이 강화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거는 이제 국내 입시의 전반적인 방향이 자기소개서는 2024학년도까지 폐지하면서 면접이 점차적으로 강화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12년 특례 학생들 같은 경우도 자소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학생이 가지고 있는 학업적 배경 또는 한국어 구사 능력 또는 학교 적합성 등등등을 고려할 때 면접을 볼 가능성이 높고 해외에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국내에 들어서 면접을 보기 어려우신 분들은 줌이나 스카이프를 통해서 화상 면접을 진행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사실 12년 특례 학생들은 더 불리하죠. 왜냐하면 12년 특례 학생들 중에서 한국어 구사 능력에 대한 대비가 잘 안 돼 있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이런 한국식 면접에 대한 준비가 잘 안 돼 있는 분들도 계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기소개서보다 면접을 보는 게 훨씬 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2021학년도 요번에 후기에서 고려대 같은 경우는 자소서가 들어가기 때문에 고려대를 가기에 좀 나은 거고 전체 자소서가 폐지되도록 가닥이 잡혀있는 건 2024학년도예요. 물론 2024학년도 갔었을 때 모든 대학이 폐지가 되어질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직은. 국내 수시 전형은 모두 다 폐지하는 거로 잡혀있지만 아무래도 12년 특례나 외국인 전형의 특성상 자소서를 폐지했었을 때 학생이 가지고 있는 학업적 배경 또는 고등학교 과정에서 활동 내역 또 학과적 적합성 이런 부분들을 판단할 만한 요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자소서가 완전히 폐지가 되어질지는 잘 모르겠으나 어찌됐든 자소서가 폐지가 되고 면접이 강화되는 건 12년 특례 학생들에게는 좀 불리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성균관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2021학년도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어학능력 기준이 폐지가 되어지고 2022학년도부터 어학능력 기준이 폐지가 되어지니까 토픽 성적 필요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토플 성적 IBT 80점 이상의 성적 필요 없고 IELTS 5.5 이상의 취득 성적에 대한 부분들을 필요로 하지 않고 성균관대학교는 소리평가 100%고요. 의대나 스포츠과학부 같은 경우는 2단계에서 면접을 진행하게 됩니다. 자, 지원학과, 상위학과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제가 누누이 항상 말씀드리지만 12년 특례 외국인 전형은 정원 외 선발이야. 정원 외. 정원의 선발에서 가장 중요한 거 첫 번째는 학업의 우수성이죠. 대학에서 학생을 뽑는데 뭐로 뽑아요? 성적으로 뽑는 거죠. 학업의 우수성이 첫 번째고 이 학업의 우수성은 3년 특례나 12년 특례나 똑같은데 12년 특례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두 번째 뭐냐면 학과 적합성, 학업 적합성이에요. 이 학생이 뽑았을 때 한국의 대학 교육을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느냐. 그게 첫 번째는 한국어 구사 능력. 두 번째, 한국의 대학 공부, 학과 공부를 따라갈 수 있느냐. 그러면 해당 학과의 적합성이죠. 내가 지원하는 학과가 컴퓨터공학과야, 기계공학과야, 경영학과야, 미디어학과라고 했었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고등학교 과정의 여러 가지 학력 지표의 우수성, 활동의 우수성이 연결성이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얘기는 가고 싶은 대학, 가고 싶은 학과 중심으로 원서를 쓰는 것이 아니라 꼭 생각해야 돼.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이 적합한 학과가 어디냐 이걸 봐야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12년 특례의 장점은 경희대나 외대 이상의 상위권 대학을 갈 수 있다는 게 장점이지만 단점은 대학 폭이 6개 정도에 좁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과 학생들은 대부분 컴퓨터, 의대, 생명과학, 화공생명, 전자전기, 산업경영, 기계공학과나 생명과학과 내에 범위가 좁혀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원할 수 있는 학과가 자연계 같은 경우는 5개, 6개 정도의 학과로 좁혀져 있고 상위학과와 하위학과는 나눠지는 거고 인문계도 미디어, 경영, 중어중문, 국제심리 그 다음에 이런 학과에 집중이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학과는 비선호학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문계를 지원하는 학생들은 대부분 다 어디로 가고 싶어? 경영학과를 가고 싶고 미디어를 가고 싶고 심리학과 같은 데를 가고 싶잖아요. 그렇죠? 내가 중국에서 12년 과정을 다 살고 왔는데 중어중문학과를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거든요. 그만큼 뭐냐면 12년 특례의 강점은 몇 개 학과, 몇 개 대학의 지원이 집중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2년 특례 학생들끼리의 경쟁이 사실 관건이다. 12년 특례 대학 가기 쉽다. 이거는 3년 특례와 비교하는 거고 우리는 3년 특례와 비교할 이유가 없어요. 12년 특례 학생들 중에서 상위권 대학, 상위권 학과를 가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자기소개서가 아주 정말 중요하죠. 자소서는 제가 이제 우리가 12년 특례 전 재외국민 전형 자소서 작성법에 대해서 여러 차례 제가 동영상에 올려놨기 때문에 못 보신 분들은 저희 하이프리뷰 TV 동영상을 참고하셔서 자기소개서 작성법을 꼭 보셔야 되는데 12년 특례에서는 자소서 학업계획서의 영향력이 아주 커요. 되게 크죠. 그렇기 때문에 영향력이 아주 큰데 자소서를 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냐면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표현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솔직하게 표현하면 된다. 맞다. 그런데 뭐냐면 솔직하게 표현하면서 우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수하면서 자소서, 지원하는 대학의 학과에 적합성 있는 자소서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그죠? 솔직하게 자신을 표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솔직하면서도 우수한 역량이 드러나야 되고 솔직하면서도 지원하는 대학과 학과에 적합한 자소서가 드러나야 되고 솔직하면서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과 독창성 있는 자소서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기소개서를 쓰게 되어질 때 이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뭐 자소서를 쓰게 될 때 유사도 평가다. 유사도 평가다. 유사도 평가다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글을 맡겨서 쓰면은 혹시라도 유사도 평가에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직접 써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자, 나이가 18, 19, 20살인 학생들, 그 학생들이 배우는 기본적인 공통과정, 그 학생들의 공통적인 경험들, 또 대학에서 주어지는 공통적인 자기소개서 질문을 가지고 글을 쓰면 나는 독창적이라고 썼는데 다른 학생들과 글과 별 차이가 없는 글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나는 독창적이라고 썼지만 나의 나이, 나의 경험, 나의 교육과정, 나의 여러 가지 주어진 질문에 대한 답변이 다른 학생들과 별로 차이가 없다 보니까 본인이 썼는데 유사도 평가에 걸리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재외국민 12년 특례에서 자소서는 영향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국내 모든 입시 중에서 자기소개서나 학업계획서의 영향력이 가장 큰 데가 어디냐? 이렇게 물어보면 결국은 12년 특례와 외국인 전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자기소개서의 작성 과정은 매우 신중하고 중요하다는 점을 꼭 알아두셔야 돼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솔직하게 쓰면 된다. 솔직하게 쓰면 된다. 학생이 쓰면 좋은 자소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자기소개서의 작성 과정들은 되게 신중하셔야 되고 자소서를 통해서 학생이 가지고 있는 우수성들을 드러내고 학생이 가지고 있는 서류평가의 단점들을 보완하는 과정들을 진행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2년 특례 후기에 원서를 쓰셔야 되는 분들은 지금서부터 자소서 작성을 서둘러 진행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22학년도 전기 원서 쓰시는 분들은 지금 아직 2월이기 때문에 지금서부터 쓰시는 것보다는 보통 언제부터 쓰시기 시작하냐면 4월 정도나 5월부터 시작해서 4월 정도부터 시작해서 자기소개 작성하시고 해외에 계시는 분들은 우리가 이제 스카이프나 줌이나 아니면 뭐 카톡을 통해 가지고 글 쓰는 과정이 진행이 될 거고 나중에 다 쓰고 난 다음에 5월, 6월에 국내에 들어오시면 다시 한번 수정 과정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21학년도 후기 과정 서류 준비 잘 하시고 자기소개서 잘 작성하시고 또 지원 학과 대학 결정하실 때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었던 내용들 잘 참고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라고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저희 하이퍼리뷰 전화 주시면 제가 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